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모처럼 3대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테슬라 염려 있었는데 주말만큼은 8%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도 4% 이상 상승하면서 매그니피센트 종목 가운데 애플만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월가이드를 통해서 집중 분석해 보시죠. 이한경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인사이트 열어보고 함께 볼까요? 산타랠리 결국 실패. 예, 이렇게 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주말 사이에 반등했습니다만 산타랠리 결국적으로는 실패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3대 지수가 모두 나름 반등에 성공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정식으로 보면 연말 닷새 그리고 연초 이틀로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흔히 산타랠리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아쉽지만 마이너스로 났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폭이 크진 않습니다. 7일 동안에 마이너스 0.5%라서 별건 아닐 수 있지만 2년 연속으로 아시겠지만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의 7일 동안도 결국 마이너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결국 마이너스가 나타났습니다. 1945년 이후 어떤 결과만 보면은요. 산타랠리가 만약 있었다면 물론 이번에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연간 10.4% 올랐고 상승 확률은 74%입니다. 모든 해 평균은 9.2%와 상승 확률 71%인데 반면에 이번 같이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는 연간 5.7%로 상승률이 확 줄고 상승 확률도 52%로 32% 확 줄어듭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많은 분들은 우울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너무 우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남은 기록들이 또 있기 때문인데요. 산타랠리는 없었지만은요. 네. 1월 한 달, 소위 뭐 제뉴어리 이펙트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월 한 달 동안 올라가면 또 그 선방할 수도 있었다는 기록들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산타랠리가 없었지만요. 1월 증시가 올랐던 것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7번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이 물론 작년이 되겠는데요. 7번 중에요. 1994년만 제하면은요. 6번이나 그 해에 상승했습니다. 오른쪽에 박스를 쳐놓은 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무려 18.2%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긴 적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운데가 되겠는데요. 1월 첫 거래일이요. 첫 거래일 닷새를 중시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거래 여기 보면 두 번째입니다. 박스 치지 않은 가운데 FFD라고 써는 겁니다. First 5 days거든요. 첫 5일 동안인데요. 첫 거래 5일간 상승했을 경우에 연간 상승률은 13.4%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3일이 동안 남아있고 앞으로 2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산타랠리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도 우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숫자이고 통계일 뿐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요. 첫 거래 닷새간이 또 하락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면 연간 상승률은 1.1%고 상승 확률 5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월, 화, 수까지 혹시 해서 결과가 마이너스 나면 그때는 이제 통계적으로 좀 어려웠었다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여러 가지 통계가 있고 미국은 정말 다양한 통계가 있고 어찌 보면 재미로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한번 미스레드 가는 것도 있는데 산타랠리 때문에 또 주위에서 뭐 산타랠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시장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주위에 좀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대했던 그 산타랠리가 중간에 잠깐 급락을 하면서 좀 실패를 했지만 뭐 이런 효과와의 연관성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로 우리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가볼 텐데 오늘 월가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헤드라인으로 꼽고 있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2025 하이 퀄리티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좀 변동성을 좀 크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당이 높은 이 가치주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UBS가 그런 종목들을 딱 꼽았습니다. 네. 퀄리티 주식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퀄리티라는 것은 쉽게 해서 고품격 주식 뭐 이렇게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고품격 주식이라고 뭐 해석할 수 있어. 품격이 높군요. 네, 그렇죠. 퀄리티란 말은 뭐 약간 우리나라에서 보통 질이 좋다는 얘기는 별로 쓰지 않는 거 그냥 고품격이라 보면 딱 맞는 것을 하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굳이 번역하면 되는데요. 퀄리티 주식의 이제 그 교과서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요.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우리가 하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MSCI에서 정의한 바가 있는데요. 퀄리티 주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투자한 돈 대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것이 바로 자기 자본 이익입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동안 걸어왔자 10만 원밖에 못 번다. 이러면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이익이 높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자기 자본 대비 자기 자본은 많은데 부채가 또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벌더라도 대출 갚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 되겠고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이익이 한 해는 뭐 100억을 벌었다가 그 다음에는 적자 났다가 또 20억 벌었다가 마이너스 50억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 변동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익 변동 꾸준히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익 변동성이 높은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익 변동성이 엄청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 적자 되고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벌지만 벌었다가 뭐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이익 확 줄거나 뭐 적자나 분기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좋지만 이익 변동성이 상당히 큰 기업이라는 거가 딱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익 변동성이 적은 기업을 우리가 퀄리티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러면서 이제 UB에서 뽑은 주식이 한 8개 정도를 뽑아놨습니다. 이 표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의 흐름도 있겠고 여기서 보면 배당률까지 이제 같이 체크해 보는 건데요. 여기 나온 것들은 UBS에서 보기에는 하이 퀄리티 주식인데 배당도 갑자기 깎지도 않고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그런 기업으로 뽑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엑소모빌이라든가 맥도날드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하이 퀄리티 주식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재미가 없어 보이는 생각을 다 하시거든요. 종목별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맥도날드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투자자들은 별로 사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이 다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ETF를 하시는 것이 훨씬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예.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하이 퀄리티 주식만, 쉽게 해서 고품격 주식만 모아놓은 것이 이름 자체가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ETF, QUAL 같은 ETF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없는 주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변동성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으시고요. 또 종목보다는 또 ETF 관심입니다. 엑소모빌, 맥도날드, 존슨앤존슨과 같은 종목인데 저희 실시간으로 댓글에서는 코카콜라는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코카콜라도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2025년 배당이 강한 이 퀄리티 주식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죠. 밸런스에서 보도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누가 가장 싼가요? 예, 저평가된 종목 한 가지를 꼽아 볼겠습니다. 근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더하기 이제 브로드컴까지 해서 이제 배트맨이라는 또 신조어도 올라와 있던데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종목 가운데 저평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앞서 이제 하이 퀄리티 주식, 고품격 주식의 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저평가란 말은 진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테슬라를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엔비디아를 저평가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심지어는 팔란티어도 저평가 주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식을 막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평가라는 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가치 대비 몇 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이익 대비 몇 배, 이렇게 쉽게 해서 PER을 아마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매그7 주식 중에서 배런지가 꼽은 가장 저평가 주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 그런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그런 저평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저평가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드린 것은 이익 대비 가치가 가장 낮은 거는 지금 바로 오늘 소개할 알파벳이 되겠고요. 제가 내일이나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익의 성장성 대비 이익이 얼마나 빨리빨리 늘어나느냐에 대한 가치를 또 기억하는 것을 보면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엔비디아가 또 가장 저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또 내일 또 말씀드리겠고 네. 오늘은 이제 이익 대비입니다. 순수한 이익만 보면 밸류에이션만 보면 알파벳이 가장 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독점 이슈가 작년 내내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있을 정도면 그렇게 한두 가지의 어떤 재판 이런 걸로는 무너질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12월 중순 이후에 양자 컴퓨팅 칩인 윌로우 발표하면서 이제 이거 성장수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면서 주가 또 레벨업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빌 에크만은
알파벳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뭐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21배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0배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지금 100배 정도 다시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팔란티는 170배, 180배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싸다는 얘기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검색 시장, 유튜브, 클라우드 검색, 컴퓨팅, 안드로이드 이런 체계에서 지금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알파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관점 포인트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작년 말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웨이모 있지 않습니까? 무인 자동차 웨이모, 택시. 그것들 사업을 미국에서 4개 도시 하고 있고 올해부터 도쿄에서부터 테스트한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도 결국은 테슬라 더불어서 그런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서의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하튼 월가의 목표 주가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싼가요? 오늘은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저평가가 아니라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종목으로 구글 알파벳 그 투자 의견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바로 이겁니다. 밸런스에서 역시 보도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고 또 사고. 최근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큰 행보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는 것 중에 애플을 계속 좀 파는 거였잖아요. 매도. 근데 반대로 또 이 종목은 계속 사고 있다. 어떤 건가요? 네,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뉴스라는 것들은 워낙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의 주식을 사거나 팔면 엄청 이렇게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벅스에서의 어떤 움직임 중에 매수하는 주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베리사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추가적으로 또 한 400만 달러 규모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400만 달러라는 게 얼마나 많은 큰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만 달러면 뭐 50억 정도 요즘 환율이 어떻게 돼? 1,400원 이렇게 잡으면 뭐 40억, 뭐 50억 정도 될 수 있는 뭐 엄청난 돈이죠. 돈은 보통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엄청 큰 돈이고 현재 총 1,33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도 50만 주 이렇게 산 것이 맞는데요. 지금 이 수준이 얼마나 규모냐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3,500억 달러의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데 50억을 새로 샀다. 이게 뉴스거리가 뭐 되는 거는 워낙 지금 작년에 별로 안 사고 애플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투자가 한국도 개인 미국도 마찬가지. 야 누가 샀다고 해서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거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벅스에스의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벅스에스에 관심 있고 아니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존경하신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은 벅스에스의 주식 자체를 하면 그 모든 것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벅스에스의 주식을 한번 사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S&P 500을 능가하는 어떤 수익을 올렸다는 거. 주가는 45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정도 할 테니까 그 주식을 한 주 사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 매수하는 이 베리사인이라는 종목보다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차라리 낫다.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